bass louder. 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우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요소로 보험 가입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화재보험에만 있는 대표적 보험용어 한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금액입니다. 즉 시가라고도 말합니다. 아시겠죠? 보험 가액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 목적물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한 건조물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건물에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물의 부속물로 피보험자 소유의 칸막이, 대문, 담 등의 부속물이 있고 두 번째가 부착물입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가 있겠죠. 세 번째가 건물의 부속 설비입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등이 부속 설비입니다. 이처럼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는 건물을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명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험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가 기계입니다.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능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면 동력, 작업기계, 측정기계 및 변발전 설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집기비품입니다.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사무실의 직무용 컴퓨터는 집기비품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판매점에 있는 컴퓨터는 뒤에 설명드릴 재고자산, 즉 동산입니다. 네 번째가 시설입니다. 사용 용도 및 각종 영업 회기에 적합하도록 건물 구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 설치를 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이 시설입니다. 여기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정육점에 움직이지 않는 냉장고는 집기비품입니다. 하지만 붙박이형 냉동 냉장고는 어떤 목적물에 분류할까요? 바로 시설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이 되죠? 다섯 번째가 재고자산입니다. 원부 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이 재고자산입니다. 앞서 집기비품에서 설명드렸던 컴퓨터, 판매용에 있는 컴퓨터가 재고자산 즉 동산입니다. 여섯 번째가 가제도구입니다. 일상의 가정생활 용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 연료 등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합니다. 가제도구는 상기 내용의 일반 가제와 보험증권에 꼭 기재하여야만 보험 목적이 되는 명기 가제가 있습니다. 명기 가제는 대표적으로 귀금속, 귀중품,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공기구입니다. 기계의 보조구로 사용되는 것이며 기구는 기계 중 구조가 간단한 것 또는 도구 일반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가 구축물입니다.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중 건물로 규정된 것 이외의 제반 건조물입니다. 예를 들면 선전탑, 방송통신용 건조물, 발전 송배전용 건조물 등이 구축물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운반구입니다. 철도용 차량 또는 건물 구조에서 원부자재 및 상품, 제품의 운반에 사용되는 운반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게차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판매 목적인 전시용 차량은 재고자산, 즉 동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화재보험에는 여러 가지 목적물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잘 구분하셔야 가입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각 보험 목적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 가액을 사고가 난 시점과 장소에 따라 평가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 시 평가하지 않는 미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보듯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금액을 전부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공작 물건과 목적물 중 재고자산은 예외입니다. 꼭 100%를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에서와 같이 화재보험은 보험 가액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초과보험, 일부보험, 전부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초과보험처럼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일부보험처럼 보험료를 적게 내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화재보험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간단합니다. 전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우리는 화재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알면 보험가입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재보험 보상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액, 즉 시가를 기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인보험에는 없는 이득검제 원칙이 적용되며 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1억짜리를 2억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2억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처럼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채자 보험가액과 손해액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물 중 건물, 구축물, 시설의 평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에 의하여 평가 대상 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 데 필요한 재조달 가액을 산출하고 사용 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 공제를 함으로써 현재 가액, 즉 시가액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해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건물의 재조달 가액은 다시 재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 산정 기준을
한국감정원 건축단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목적물 중 기계장치, 공기구, 집기비품, 가재도구, 차량 운반구의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형식, 시방 능력의 기계를 재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구하여 사용 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 공제를 함으로써 현재가액, 시가를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조달 가액은 세금 계산서 또는 구매 영수증 아니면 이도 저도 없으면 보험가액과 손해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끝으로 재고자선의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가액이 평가 기준이 되며 재조달 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감가 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광고 선전비, 로열티 등은 제외합니다. 이렇듯 보험가액 평가 방법은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 공제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감가 공제율과 경년 감가율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여기 잠깐 경년 감가율이 뭘까요? 경년 감가율은 건축물 등 내구재의 가치가 해가 지날 때마다 감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 구조, 사용 용도에 따라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부분만 책자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공장 물건에서 가장 많은 맨 하단의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 공장은 경영 감가율이 2.67%입니다. 변 발전소, 냉장 창고 등은 4%, 이의 건물은 2%입니다. 경년 감가율이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해를 한번 볼까요? 이 도해는 시설,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에 적용되는 경영 감가율입니다. 화재보험에서 가장 많은 계약률 중 하나인 숙박 및 음식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J코드, 코드번호 55, 56, 추정 내용연수 10년, 경영 감가율 8%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재도구 평가입니다. 도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 기준입니다. 간이평가 기준 적용 대상은 가재도구의 50% 미만 손해액의 사고 처리에 적용합니다. 당연히 명기 가재는 제외합니다. 가재도구는 도에서 보듯이 가계 전체의 월 평균 소득 금액과 가족 구성원 수가 기준이 됩니다. 본표를 보시면 보험가액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화재보험료 산정 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그 첫 번째 보험가액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두 번째 시간으로 화재보험료 산정하는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 We make the streams louder.